해가지고 신라가 마지막엔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됐죠. 한강유역 차지한 순서 봐봐요. 누가 제일 먼저 차지해? 백제가 먼저 차지해. 그 다음 누구야? 그렇지, 고구려. 세 번째, 6세기 말. 누가 차지해요? 진흥왕. 그래서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이제 삼국시대 말기로 오게 되는데, 이때 고구려에서는 누구랑 전쟁을 했을까? 수나라랑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수전쟁이라고 하죠. 당시 수나라를 건국했었던 양견, 바로 문제가 이제 자신의 4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했었습니다. 그 침입을 했었지만 1차 침입 때 기후도 되게 안 좋고 전염병도 돌게 되다 보니까 실패를 하고 말아요. 2차 침입에는요, 운하 황제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바로 창장강 이남 지역인 강남에서부터 황허강의 장안성,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당시 군사적 요충지였었던 탁군이 오늘날의 베이징까지 연결해주는 인위적인 수로를 만들어, 그것이 바로 대운하였는데, 그 대운하를 만들어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어? 네. 배급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보급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배틀그라운드 얘기했었잖아. 그치, 얘들아? 빨간 색깔 고춧가루 뿌리면서 내려오는 그 상자를 누가 얻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 우리가 그 보급품에 이렇게 목을 매는데. 전쟁에서 보급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강남 지역에서는 식량을, 그리고 중요한 군수물자들은 수도인 장안에서 거래가지고 다 어디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이 군사기지인 베이징까지 연결해주는 인위적 수로 대운하를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수양제가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또 한 번 침입을 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수나라랑 부딪혔었던 전투, 바로 고구려의 을지문덕과 수나라의 장군이었었던 누구? 우중문과 부딪혔었던 전투. 우리가 이것을 살수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살수대첩. 하지만 살수대첩에서는 누가 승리를 했었죠? 그렇지. 우리 고구려의 을지문덕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수나라는 패배를 했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수나라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여러 번 침입을 했습니다. 3차 침입, 4차 침입까지 계속 했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나라의 왕조는요, 3명의 왕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나라는 건국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마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고구려를 정벌하겠다. 대운하 사업을 실시했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의 토목 공사로 인해가지고 많은 노동력도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 근데 고구려 원정은 어떻게 했어? 실패하고 말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서 농민봉기가 일어나. 그래서 결국에는 수나라 멸망해. 그러면 수나라 다음은 또 어느 나라야? 그렇지. 수나라 다음은 당나라지. 이번에는 당나라에서 그래? 너희들을 가만둘 수 없지. 해가지고 당시 무서운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 침입을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당 전쟁 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여당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 고구려 군대가, 당나라가 침입을 해오는 거란 말이야. 무슨 전투했어요? 안시성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시성 전투에서도 우리가 정말 잘 막아내요. 특히 당나라 군대는 이 모래를 쌓아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성문을 넘으려고 했었는데, 모래를 쌓았는데 바로 어떻게 됐어? 비가 와버려. 비가 내리면서 어떻게 해요? 흑산이 무너져.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었던 당나라의 전략은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시성 전투에서도 고구려가 승리를 하고 당나라의 군대를 퇴각시키게 되니 당나라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 이 상황에서 백제랑 신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백제랑 신라에서는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무슨 전투? 이 국경지대, 백제 신라 국경지대를 놓고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백제왕은 누구? 의자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 선덕 여왕식이었습니다. 자, 신라는 골품제의 나라야. 그래서 성골과 성골끼리 결혼해가지고 되는 성골들만 왕이 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골은 줄어들게 되겠지. 그래서 더 이상 왕위를 세습할 누가 없어?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어요. 그쵸? 남자가 없어버리니까 여자들이 왕이 되었었던 시기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여왕이 되었었던 시기가 딱 3번 있었어. 어떤 사람?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3여왕이 있었었다. 선덕여왕 때다. 자, 그때 이제 의자왕이 우리 신라로부터 다시 뭘 찾아와야겠어? 한강 유역을 찾아와야겠어.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백제를 공격하게 됐는데, 그때 공격했었던 성이 어디였었어? 아무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바로 대야성 전투야. 대야성 전투에서, 대야성은 이제 신라의 성이었었단 말이야. 이 성주가 누구였을까? 맞아요. 이 신라의 선덕여왕의 신하였었던 김춘추의 사위가 되는 김품석이었습니다. 자, 성주 김품석을 죽이면서 당연히 그 아내도 죽였겠죠. 근데 그 아내가 누구야? 우리 김춘추의 딸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대야성 전투에서 백제가 승리를 하고 신라는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 뿌득뿌득 이를 갈았었던 김춘추는요, 고구려에 무엇을 합니까? 고구려에 도움 요청. 하지만 거절당하죠. 이 거절당한 이야기를 본따가지고 오늘날에도 이제 전해지는 전래동화 뭐가 만들어져요? 별주부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수군가라고 이야기했었죠. 수군가. 판소리계 소설이었었던 수군가도 얘들아 생각해보면은 뭐라고 얘기해 토끼가 내가 간을 육지에 놓고 와가지고 내가 다시 올라갈게 뭐 이래가지고 그래 가져와 이런다잖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김춘추가 뭐라고 얘기해 한강유역 달라고? 알겠어 줄게. 근데 그러려면 일단 나 좀 풀어줘. 내가 일단 선덕여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나 좀 풀어줘. 내가 가가지고 얘기하고 올게. 그리고 영영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래서 고구려에 도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을 체결하게 돼? 그렇지,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돼.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체결하게 됩니다. 무슨 약속을 했었냐? 우리 이 대동강 이남 지역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차지하고 고구려의 영토는 너네들이 먹어라 하면서 당나라한테 연합을 권유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맹을 우리가 나당 동맹이라고 해. 자, 나당 동맹을 체결했었다 하면은 우리가 또 기억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나당 동맹 체결하고 어디 먼저 쳐들어왔어요? 백제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자, 백제 쳐들어와가지고 660년에 황산벌 전투에서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간창, 역사는 흐른다. 자,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패배하면서 그렇지, 백제는 멸망한다. 자, 그리고 나서 백제의 부흥운동까지 이루어지게 됐어요. 부흥운동. 663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운동 무슨 운동이 있어요? 복심과 도침. 무슨 성? 자, 한 번씩 가보자. 복심과 도침이, 그렇지, 주류성에서 이 백제의 마지막 왕자였었던 누구? 주여풍을 일본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왕으로 추대하면서 주류성에서 이 부흥운동을 깨했었고, 또 흑치상지라는 인물이, 그렇지, 임존성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글자를 따서 흑임자라고 했었죠. 그쵸? 기억나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누구야? 이번에는 그렇지, 고구려를 침입해 오게 되는 거야. 그로부터 8년 뒤 고구려는요, 이미 이 당시 수나라와의 전투를 겪고 고구려가 이제 고구려와 이제 당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자 무엇을 축조하기 시작했어? 천리장성을 축조해. 근데 이 천리장성을 축조했을 때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그렇지, 연개소문. 자, 연개소문이 당시 왕이었었던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자왕을 옹립하면서 스스로 대망리지, 그러니까
대대로보다 더 높은 대망리지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실권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660년에 누가 죽습니까? 연개소문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의 뒤를 이을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토, 연남생, 연남산 등이 다 어떻게 하게 돼요? 그렇지,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해지는 이때가 시기다 하면서 쳐들어오게 되니 고구려도 결국에는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고구려 멸망. 자, 그럼 고구려도 뭐 했겠어요? 고구려 부흥운동 했었겠죠. 그쵸? 고구려 부흥운동 했었다. 자, 부흥운동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줘야 되는 인물 누구야? 안승, 건모잠. 그쵸? 맞아요? 안승, 건모잠. 건모잠은요? 잠깐만. 다들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안승을 무슨 왕으로 추대했어? 고구려의 뒤를 잇은 보덕국의 왕으로 추대했었죠. 그쵸? 그쵸? 자, 그러면 건모잠은 어디에서 싸웠을까? 어디? 한성. 자, 이 고구려 부흥운동 근데 배신과 배신이 이어졌었던 전투였었단 말이야. 결국에는 부흥운동도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부흥운동도 실패하고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이때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해줬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죠? 맞아, 신라가 이것을 지원해주게 돼. 신라의 누구? 신라의 문무왕. 김춘추의 아들이었었던 문무왕이 지원을 해줬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신라와 당나라가 무엇을 해요? 전쟁을 하게 돼. 그 이유는 당나라가 약속된 고구려의 영토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냈기 때문인데 그 야욕 어디까지 뻗쳐져 있었습니까?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 백제 부흥운동으로 전개되었을 때 무엇을 설치했어? 웅진 도독부를 설치했어. 그리고 나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무엇을 설치했어? 그렇지, 계림이래. 죄송합니다. 안동 도호부를 설치했어. 도호부라는 뜻이 뭐야? 여기까지 평정해놓으라 라는 뜻이라 그랬었죠. 게다가 이 백제 부흥운동 끝났을 때는 계림대도독부까지 설치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라의 왕이었었던 문무왕을 도독으로 임명을 해줘요. 그것은 무엇이야? 신라의 왕을 인정하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신라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이 중국의 지역의 하나의 관리다.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였어.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부딪히게 된 이것을 우리가 나당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당전쟁에서는 신라가 매소상전투는 이제 그렇지, 땅에서 이제 말을 타고 전투를 했었고, 그리고 해전, 기벌포 해전에서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676년에 삼국이 통일된다. 까지가 이제 우리 이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끝내봤고요. 이제부터는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선생님이 고려는 몇 등분으로 나누면 쉽다 그랬었죠? 5등분 나누면 쉽다 그랬었죠? 금방 설명을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번에는 우리 남북국 시대 같이 한번 해볼까? 준비됐나요? 아까 고려한 거 남북국 얼마 안 걸려. 여러분들 왜 이럴까? 얘들아, 화이팅!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볼게. 신라 먼저 할까? 발해 먼저 할까? 둘다 해야 되는 카메라 잠깐 끌까? 자, 얘들아, 뭐 먼저 나갈까? 발해 먼저 나가자. 좋아요. 자, 발해. 자, 이렇게 고구려가 멸망을 했잖아, 얘들아. 근데 고구려의 유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돼. 고구려의 옛 장수 출신이었었던 누가? 대조영이. 자, 대조영이 어디에서? 동모산 지린성 근처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동모산 지린성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어디야?
발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발해의 이름은 진, 내 이름처럼 진이라고 하는 나라였었어. 자, 일대왕, 대조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당시 고왕이라고 불렀었어, 고왕.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고구려 유민과 당시 만주 일대에서 살아갔었던 흑수말갈에 해당하지 않는 말갈족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나라가 어디였다고? 바로 발해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발해는요, 딱 3명의 사람만 기억을 해주면 돼. 고왕 다음에 바로 무왕. 무왕 다음에 누구야? 문왕. 문왕 다음은 아니지만, 문왕 다음은 아니에요. 아이고. 문왕 다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왕은 누구라 그랬어? 전성기를 이끈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전성기는 언제 때 된다? 바로 10대 왕 대인수 때. 그럼 바로 선왕일까 성왕일까? 좋습니다. 선왕입니다. 선왕. 10대 왕 선왕. 성왕은 안 돼. 알겠죠? 성왕은 안 돼. 성왕하니까 누구 생각나? 맞아, 백제 생각나지.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 자, 그러면 무왕 때는 당나라랑 관계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아니죠. 무왕 때는 당과 적대적인 관계역이었고, 문왕 때는 외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당과 우호적인 맞아요. 좋았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고구려를 누가 멸망시켰어? 당나라? 나당동맹이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발해 입장에서는 우리는 고구려 사람인데 누가 좋아 보일 리가 없어요? 그렇지. 신라랑 당나라가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과 대립을 했었다. 1번. 오호. 당과 대립을 했었다. 자, 당과 대립을 하면서 당나라를 공격하기로 했었는데 당시 산둥반도까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문을을 시켜서 당시 등주, 산둥반도, 덩주라고도 합니다. 덩주 공격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 당나라도 야 뭐야 하면서 연합을 하게 돼. 당시 당나라는 누구누구랑 연합을 했어? 신라 그리고 흑수 말갈들과 연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해는요, 발해, 일본 그리고 돌궐, 오늘날의 튀르크, 돌궐과 같이 연합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당과 신라, 흑수말갈끼리 연합. 자, 다 봐봐. 당과 신라, 흑수말갈끼리 얘네끼리 뭐야? 연합. 발해, 일본, 돌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다고요. 오케이? 그러면서 누구랑 적대적이었었다? 그렇지, 당나라랑 적대적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때? 이 문왕 때는요, 이제 정치적인 안정기, 문왕은 학문에 뛰어나니까, 무왕은 무예에 뛰어나니까 싸우고, 이 문왕은 학식이 박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정세를 봤을 때 당나라를 빼놓고 우리가 성장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당과 어떻게 지내자? 우호적으로 지내자. 좋아요. 그래서 당과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그래서 당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친선을 주장하게 되면서 당의 정치 제도나 아니면 당나라의 무엇을 이제 당나라의 건축 양식, 궁궐 등을 배워오게 되는 것이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 잡은 제도가 뭐였어? 삼성육부였었어요. 자, 삼성육부 하니까 여기에다가 삼성육부 안 써볼 수가 없겠지. 우리 이거 다 시험 봤었잖아. 그쵸? 기억나죠? 자, 삼성육부제 일단은 중국 당나라의 것이었었어. 자, 수나라와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었죠? 땡땡의 화제가 되는 장안. 좋아요. 당나라의 수도는 장안이었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잘 기억해. 자,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 이 당나라에서도 당나라 때 장안성이라고 하는 성을 만들었었단 말이야. 우리 발해에서도 이 장안성을 모방해가지고 무슨 성을 만들었어?
상경 용천부, 상경성을 만들게 되고 상경 용천부 안에서 주잣대로라고 하는 이 성 안에서의 길을 만들게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중서성, 문화성, 그렇지, 상서성,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그래서 세 가지의 성을 따가지고 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중서성에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안건을 채택, 선택하는 기관이었었고, 그리고 문화성은 발의하는 발의기구. 자, 그러면 상서성은 뭐 하는 곳이야? 집행하는, 실행하는 집행기구가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힘이 가장 셌겠다? 상서성의 권력이 가장 셌겠다. 그래서 상서성 옆에는요, 6가지의 행정부서를 두었었는데, 이 6가지의 행정부서가, 자, 6가지 행정부서, 당나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대답이 없어졌어. 이호, 예병, 형공. 맞아. 여러분들이 조선사를 선생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우리가 테스트 봤었잖아. 모르는 친구 없죠? 자, 그래서 옆에는 부를 붙여줍니다. 이부, 호부, 예부, 명부, 형부, 공부 해가지고 공부 또는 공조라고도 했어요. 요렇게 붙인 다음에 2부에서 뭐 했는지 써줘야 되는데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나라의 능력 있는 관리를, 그렇지, 뽑고 교육, 관리까지 시키는 인사의 업무를 했었고요. 자, 호부. 자, 승호야, 호부는 뭐 하는 곳이었을까? 나라의 무엇을 책임지는 곳이었죠? 호주머니. 선생님이 너한테 뭘 하면 너가 호주머니에다가 무엇을 넣을 거야? 놀랍게도. 나라의 무엇을 담당해? 넋이 나가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 돈을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예부는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누구한테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렇지, 다른 나라 왕,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을 대신해서 오는 사신, 즉 외교기관. 자, 병부는 그럼 뭐겠어요? 그렇지, 나라의 병사, 그러니까 군사를 담당하고. 형법 제21항 땅땅땅, 이건 뭐예요? 그렇지, 사법기구. 자, 공보는요, 그렇지, 토목과 건축. 아주 좋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건축까지 똑딱 끝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를 발해가 그대로 가져옵니까?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 발해는 어디를 계승한 독자적인 나라? 고구려를 계승한 독자적인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해에서는요, 이 명칭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데, 자, 중서성은 뭐라고 바꿨을까? 뭐라고? 중대성은 뭐라고 명칭을 불렀을까? 중대성? 확실합니까? 그렇죠. 중대성. 내가 말했어?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정답을 말해보려. 그러면은 선조성. 네, 문화성은 선조성이라고 불렀죠. 네, 선조성. 그러면 상서성은 정정당당하게. 정당성. 다 얘기해놨네. 이거 맞출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명칭을 바꿨어. 하는 일들은 똑같아. 근데 명칭을 바꾼 거야. 거기에다가 정당성이 매우 중요해. 정당성이 어떻다? 매우 중요하다. 정당성은 이렇게 해가지고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어서 3개의 부서를 따로 배치를 했었어요. 3개의 부서씩 배치를 했었다. 그래서 이 좌사정부터 쭉 오른쪽으로 가볼게. 충인의, 그렇지, 지혜신. 요렇게 이제 명칭을 바꾸었었다.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자, 여기에서 하는 일은 사실상 뭐야? 여기 인사, 재정, 의는 외교, 지는 군사, 예는 사법, 신은 토목, 건축. 이런 식으로 충인의 지혜신으로 명칭을 바꿨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왜 하필 충인의 지혜신이겠어? 한 번씩 다 들어본 적 있는 한 글자짜리 한자지, 그치? 이거 뭐예요? 그렇지. 유교적인
덕목에 따라 가지고 명칭을 바꾸었다. 왜? 유교를 중심으로 이제 통치체제를 바꿔갔었던 시기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삼성육부를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를 잠깐 수도를 어디로 바꿨었지? 상경성으로 바꿨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상경성으로 천도하면서 무엇을 만들었었다? 이제 상경용천부 안에서 상경성, 이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따서 좀 모방해가지고 성을 만들고 그 안에 주작대로라고 하는 길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을 설치했었냐면은요. 최고의 교육기관. 당나라의 최고의 교육기관 이름 뭐야? 국자감이죠, 국자감. 그쵸? 국자감과 비슷한, 그렇지, 주자감을 설치했었다. 주자감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신라와도 무엇을 했다? 교류를 했다. 그 증거가 되는 게 뭐예요? 신라도가 된다.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왕하면은 또 기억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문왕 같은 경우에는 불교적인 명칭을 사용해가지고 약간 불교도 받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륜선왕의 이념을 가지고 와. 그래서 이 문왕 때는 연호가 몇 개야? 2개. 불교식 연호를 사용한다는 거 이따가 한 번에 정리해 줄게. 자, 선왕 때는요 최대의 전성기를 이끌게 돼. 그치? 그래서 전성기를 이끌게 되면서 중국으로부터 뭐라고 불려지게 돼요? 발해가? 그렇지, 해동성국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해동성국, 동쪽의 찬란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지방제도도 어떻게 만들었어? 자, 말갈족 대부분을 복속하게 되면서 5경 15부 62주 체제를, 지방제도 체제를 완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제도 완비했다. 지방제도 완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성기를 이끌어놔. 요거 연호 나오는 문제 되게 잘 나온다 그랬었죠? 연호 써드릴게요. 자, 무왕 때 연호는 뭐야? 근데 선생님이 이거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 내가 달리기를 하다가 아이 차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인대가 늘어났어. 어디에? 아킬레스건에. 인대건.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한, 대흥, 보력, 금융 상황이 대흥, 보력, 금융, 선법대왕이라고 그랬었잖아. 그치? 그래서 대흥, 보력, 선왕 때는요, 건흥이라고 해가지고 인한, 대흥, 보력, 건흥 이렇게 하는 연호 순서 기억해 주면 돼. 앞글자 따가지고 인대가 늘어났어. 어디에? 아킬레스 건에. 자, 좋습니다. 아주 재밌다. 아주 재밌어. 자, 그리고 옆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통일신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통일신라를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요. 통일신라 하면은 우리가 좀 어렵게 기억해 줄 필요 없어요. 뭘 기억을 해주면 되냐. 언제 때 통일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문물과 왕권이 언제 강화가 됐고 왕권이 언제 약화되었으며 언제 만국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기억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통일신라 하면은 딱 기억나는 인물, 통일신라까지 갈 수 있게끔 기반을 다진 인물인데 최초의 진골 출신왕 누구야? 그렇지, 김춘추가 떠올라요. 김춘추는요, 선덕여왕과 진성여왕 당시에 신하였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뭐였어? 진골이었어. 근데 여왕들 다음에 더 이상 이 후대를 이어갈 만한 성골이 있어요? 없어요? 민구야?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이제 3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뭐가 됩니까? 진골 출신의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열왕. 무예는 열등했다. 무열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열왕 때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되며 여기에서 더불어가지고 두 번째 어디를 멸망시켰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부터 백제 부흥운동 시기부터는 자신의 아들한테 무엇을 물려주게 돼요?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자신은 무예에 열등했으니 학문에는 막식했지만 무예에는 열등했으니 자신의 아들은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요? 학문에도 무예에도 뛰어나길 바랬겠죠. 그래서 무슨 왕이야? 그렇지, 무예와 학문을 모두 겸비한 문무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무왕은요, 어디를 멸망시켜요? 고구려까지 멸망했을 때, 이게 업적 자체가 문무왕의 업적은 아니야. 하지만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어. 누구 지원했다? 그렇지, 안승을 지원했다. 요거 세 번째가 아니구나,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디랑 전쟁했어? 그렇지, 나당 전쟁해가지고 삼국이 통일되었습니다. 삼국 통일. 그래서 삼국을 통일한 왕은 누구야? 문무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문무왕의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새로운 학문을 여는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신문왕이 매우 어떻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문왕 매우 중요하다. 자, 요 신문왕 시기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아주 뛰어난 거, 이 왕권을 크게 강화했다라는 건데, 나라가 통일이 되니까 더 이상 전쟁을 안 할 거 아니야? 이러니까 동네 진골들이 다 자기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왕이 되려고 하는 야욕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도 왕 할래? 야, 나도 진골인데 왜 나는 왜 왕 못하냐? 나도 왕 한번 해보자. 자, 요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 신문왕은 어디를? 여기는 내 자리다. 강력하게 왕권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자신의 이제 장인까지를 죽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지, 김흠돌의 난으로 이제 김흠돌을 어떻게 하게 돼? 죽이면서 강력한 진골 세력들을 축출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을 폐지했었죠? 그렇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놈, 노급을 폐지합니다. 노급은요, 관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관리들이면은 진골들이겠지? 관리들이 가질 수 있는 세금을 뭐 하는 거예요? 징수하는 제도인데, 세금을 뭘로도 가지고 할 수 있어? 노동력으로도 징발할 수 있었어. 근데 노동력을 징발하면 개인의 뭘로 쓸 수 있었을까? 그렇지, 개인의 군사 사병으로 쓸 수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사병 안 돼! 라고 하게 되면서 노급을 폐지하되 무엇을 지급하겠다? 그렇지,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이제 수취제도 관료전을 지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최고의 교육기관도 설치합니다.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그렇지, 국학을 설립하게 되었다. 최고의 교육기관. 무엇이랑 헷갈리면 안 돼? 이 발해의 최고의 교육기관이었었던 주장함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신문왕 하면은 또 기억나는 것도 뭐 있을까요? 통치제도. 아주 좋아요. 통치제도를 정비했었다. 통치제도 정비. 어떻게 통치제도? 지방을 정비했었잖아. 자, 그래서 전국을 어떻게 나눠요? 구주, 오소경으로 나누게 되었었다. 자, 이 구주 중에서 국경지대는 어디야? 한주라고 하는 국경지대가 있었어요. 국경지대가 있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 신문왕 하면은 또 떠올라줘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모르겠어요. 뭐 했죠, 이 사람? 뭐 한 사람이죠? 왕권 강화 이제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토지제도. 또.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